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2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종목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종목을 압축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쫓기는 마음이 없어서 좀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중 특징주는 특징주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추적 종목 리뷰에서는 이제 4월부터는 좀 새롭게 바꿔볼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종목을 좀 압축해서 좀 더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종목을 압축을 했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글로벌 텍스 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240에선 기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으로 한번 모아가는 전략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1선 전후로 한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현이죠. 동일기현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고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3월 16일 수요일에 거래량이 살짝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일, 18일, 19일 3일 정도 살짝 조정 주는 모습 보여줬고 거래량이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박스권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 짧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가격대를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아주 짧게 12,500원을 이탈하면 그냥 짧게 정리를 하겠다. 내 매수가를 이업하지 않으면 가져가고 이업한다면 그리고 내 손절가를 훼손한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자. 12,750원으로 할게요. 짧게 12,750원을 이탈하면 나는 정리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짧게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가격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설사 손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짧게 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이제 급속도로 들어온다면 또 크게 시세를 주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정해야 된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메커스라는 종목을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리뷰를 했던 종목이고 요 라인 있죠.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을 세우면서 주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 고점이 요 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게요. 하얀색으로 된 부분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역시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노란색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여 준다 하락을 한다 라고 한다면 하락이 멈출 때 그때 매수의 관점을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토지신탁은 뭐 나쁘지 않죠. 손절 라인을 2,300원 이탈하면 하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DY도 좋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 라인이었죠. 오늘도 요 라인 살짝 터치하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점 한번 볼까요? 오늘 저점이 9,570원이었습니다. 9,520원에 꼭 사자라는 관점, 그런 관점도 아니고 9,52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관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죠.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고 오늘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나왔을 그런 자리였고요. 9,520원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주가는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 인터내셔널 오늘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JYP인데요.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제도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도 일요일에, 아마도가 아니죠? 100% 요번 주 일요일에 수급주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예약을 해놨는데요. 일단 LS 인터내셔널 오늘 7.3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볼게요. 외국인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 금융투자 오늘 많이 들어왔고 투신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 연기금은 좀 팔았네요. 그렇지만 사모펀드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JYP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그렇죠? JYP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는 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도 수급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수급 들어온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제 영상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도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317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121선에서 움직이고 거래량이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됐다면 그런 또 수급이 이렇게 다 들어왔다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7% 이상, 7%는 장대 양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양봉이 7% 이상 나왔던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캔들이 나왔죠? 이 캔들의 50%가 어딘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 라인이 되겠죠? 32,775원. 그렇다면 종가와 50%의 또 중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기가 바로 양봉의 75%가 됩니다. 거기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양봉의 50%에서 2차 매수에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면 나는 3차 매수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양봉의 25%에서 3차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손절 라인 정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내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JYP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장중 특징주에서 대동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이날이었죠. 이날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에 의했다면 매수는 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타를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자리는 맞았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한 그 자리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LS 인터내셔널 JYP 그런 관점으로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일요일에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팩입니다. 신팩 뭐 문제 없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버스는 오늘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몸통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라인인데요. 일정한 박스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고 저는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다면 제가 무조건 사라고 했겠죠. 일단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보고 있고요. MPC 좋습니다. 계속해서 요 라인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에브리봇. 그렇죠.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요 라인인데 저장을 시킬게요. 로봇 관련주들 또 계속 봐야 되겠죠.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요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짧게 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에브리봇 전고점 요 라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요런 쌍고점이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더 월등히 높았고 오늘은 거래량 이틀 연속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라인은 이제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저항 라인이지만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에브리봇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장중 특징주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칩셋 미디어 제가 인포뱅크는 뺐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인포뱅크도 이렇게 박스권 모습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죠. 칩셋 미디어도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으로 보고 나는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하겠다. 여유있게 하시면 되겠죠. 에너토크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죠. 원전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에너토크가 역사적인 신고가죠. 매우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신기계라든가 제가 일진파워 말씀드리면서 이 두 종목은 매우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고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너토크는 부합되는 거죠. 1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중에 11선을 깨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요 라인까지는 빼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16,000원이죠. 16,000원 요 라인에서는 저는 요 라인 이렇게 볼게요. 요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지금의 자리도 나쁘지 않다. 지금의 자리부터 여기까지는 물려도 좋다. 다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라인을 벗어나면 손절하자. 손절할 자신만 있다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마음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풍재지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신고가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앞전에서 이렇게 돌파가 됐었죠. 돌파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다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 없이 움직여주고 있다.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밥그릇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조정 라인에서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면 마음도 편합니다.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손절을 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뭐 손절하면 기분은 무조건 안 좋죠. 그렇지만 납득이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기분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절대로 감정적으로 손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만 그렇겠어요.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도 손절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손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그 이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쉽다 쩝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렌텍은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죠. 혹시라도 나는 더 빠질 수도 있다. 요 라인까지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요 라인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동제약 요 라인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소룩스는 이제 요 라인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오리진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이제 바닥을 만들었고 장대 양봉이 최근에 이제 2번 거래량이 뜨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플래티어 좋습니다. 요 라인이죠.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한컨 라이프 케어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VC죠. 이제 분봉으로 좀 봐야 돼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봉으로 본다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후에 빠지긴 했지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VC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3일선, 5일선 보시면서 5일선 깨진다 그러면 일단 난 정리, 5일선 올라탄다 그러면 매수, 아주 쉽게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줄이고 좀 말이 길어지니까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더 줄이겠습니다. 롯데렌탈, 그렇죠. 요렇게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고, 사이버원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원은 보안 관련주죠. 보안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이버원이 있고 이렌시스도 있죠. 장중 특징주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쁘죠. 지금의 자리 모아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이버원 혹은 이렌시스, 제가 보안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 봤는데 두 종목이 그나마 제일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비트나인 좋습니다. 요런 자리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티드랩도 모아가는 자리가 분명하고요. 프런티어도 좋죠.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25,5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21,000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지금의 가격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